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타임즈입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날 1월 31일 좀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월요일인데 한국 증시 중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휴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는 이따 11시 반에 이제 열리는데 일단 상승 출발 예상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0.2% 정도 US 테크 100 지수는 이제 올라가고 있고, 금요일 날 나스닥이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겠다, 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거의 3% 나스닥이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쭉 잠깐 이제 나스닥 차트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닥에서 좀 아래꼬리 달면서 좀 강하게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요 구간대, 그러니까 요 지지라인대에서 요 지지라인대에서 이제 반등을 어느 정도 좀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1차적으로 요 라인대까지 14,400 라인까지는 좀 기술적 반등이 요렇게 요런 식으로 좀 터졌다가 눌리고 요런 식으로 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스닥의 흐름에 따라서 비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오전이죠. 38.2K까지 찍은 다음에, 그러니까 38,200달러까지 찍고 주르르륵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크게 하방 한번 주어가지고 지금 37K 37,000달러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비트 차트,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이제 뉴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제가 카이버 네트워크 지금 일단은 차트를 좀 분석을 했는데, 이 여러분들 오늘 좀 하락장 분위기 속에서 카이버 네트워크, 아르고 요런 것들 이제 조금 올라가려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저번 주 주중에 이런 잡코인들 한 번씩 펌핑 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르고가 이렇게 상승을 줬는데, 아르고의 주봉을 이렇게 보시면은 주봉상 지금 저점 자리고, 일봉으로도 지금 그렇게 나쁜 그림은 아닙니다. 아르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때 푹 꺼졌다가 올라갈 때 좀 세게 터트려요. 아르고 같은 경우에는 상방으로 세게 줍니다. 근데 물론 윗꼬리를 심하게 달면서 도로 제자리로 내려오는 코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르고를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얘가 이제 떨어지면 사야죠. 지금은 사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좀 떨어졌을 때 사놓고 그냥 매도를 위에 걸어놓게 되면은, 이런 잡코인들은 이제 신경 끄고 지내다 보면 보통 이제 주말에 한 번씩 꽃 상승 주고 바로 제자리 돌아오는 그런 흐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물론 소액으로 해야겠죠. 그런 매매도 가능하고, 일단 지금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죠. 지금 바닥에서 야금야금 이제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주봉인데 주봉상으로도 좀 흐름 좋고, 오늘 지금 비트가 좀 빠졌는데도 빠지는 척했다가 도로 말라 올리는 그 움직임 자체가, 디센트럴랜드는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조금 담아볼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입니다. 제가 좀 이따 카이버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달아볼 건데, 일단은 서두에 일단은 이거 지금 주봉 차트 좀 굉장히 좋다. 바닥에서 계속 거래량 들어오면서 큰 상승이 없었고, 이때 이제 불장 21년도 작년 4월에 크게 터트려주면서 7,000원 찍고 내려왔는데, 보통 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이런 식으로 많이 그려져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차트 흐름이 없고, 여기서 죽인 다음에 지금부터 한번 또 이제 6,000원 5,000원에서 6,000원 치려고 가는 그런 좀 흐름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도 아직 낮아요. 3,600원 3,670억대로 좀 낮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가 막 빠졌을 때도 그렇게 심하게 안 빠지고, 물론 여기서 이제 쌍봉 찍고 내려왔지만 바닥에서부터 다시 한번 들어올리려고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안 빠지고, 비트 빠지는데도 많이 안 빠지고 다시 올려주는 모습. 그리고 직전 전고점이죠. 요때 최고점이 거의 2,300원 부근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를 뚫어내게 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한 3,000원에서 한 2,600에서 3,000 자리까지는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요거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 전 1,700원대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코인이고, 지금 바닥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견조하다,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알트코인들에 대한 얘기 좀 이따 좀 같이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 22년도 이제 1월 마지막 날인데, 설 연휴, 구정 연휴입니다. 연휴 좀 잘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떡국도 드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제가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이제 세배는 못 드리지만 마음속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22년도 모두 대박 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점점 접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또 이제 긍정적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전에 일단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상황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상황이죠. 일단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군사 철수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를 향해서 니네가 자꾸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은 역사상 유례 없는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계속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는 모든 사람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협하고 있다고 하지만 어디에도 위협은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한 발을 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협상이 얼마만큼의 어떤 좀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러시아랑 중국이 좀 긴밀하게 계속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중국이 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베이징 2022년 동계 올림픽이 이제 열립니다. 2월 초부터 열리는데 이 올림픽 기간에 2월 4일부터 이제 2월 20일까지 거의 2월 내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올림픽 기간에 러시아가 뭐 그렇게 특별한 액션을 취할 것인가, 그럴 것 같진 않고 뭐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를 보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미크론이 뭐 엄청나게 지금 하루에 1만 8천 명 최다 기록을 연일 갱신하면서 비트코인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오미크론 감염자들이 그냥 비트코인 차트처럼 그냥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걸려도 낫는다. 뭐 심각한 질병이라든지 연세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걸려도 낫긴 낫습니다. 금방 한 2, 3일 내로 낫는 걸 저는 다 이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일단 너무 그렇게 공포에 휩싸일 일은 아니지만 전염력 자체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전염력이거든요. 스치면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또 설 연휴가 최대 고비다. 또 모여가지고 한잔하고 이러다가 또 일파만파로 커질 수가 있는데, 다음 달에는 또 3만 명까지 지금 예상하는 수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일 장 마감하고 나가지고 중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애플이 이미 발표했고, 알파벳이죠. 구글이죠. 구글, 페이팔, 스타벅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에는 메타죠. 페이스북. 실적 발표가 지금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 또 나스닥이 또 반등을 하거든요. 저번 주 금요일에도 애플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나스닥 주가를 이제 쭉 끌어올렸듯이, 이번 주에도 구글이나 페이팔, 이런 메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면 당연히 나스닥이 쭉 올라갈 수 있고, 나스닥이 올라가면은 우리 이제 비트코인도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요번 주가 이제 실적 발표 구간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이거에 따라서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게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일단은 좀 이렇게 보면은 주봉 마감은 일단 했습니다. 이제 주봉 마감이 오늘 아침 9시자로 해서 주봉 마감은 했는데, 사실 이제 주봉의 모양새만 놓고 보면은 나쁜 모양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떨어질 만큼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 구간에서 아래꼬리 달면서 양봉으로 마감해줬다라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 점이고, 다만 안타까운 점은 오늘 아침부터 하락이 좀 심하게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우리가 차트를 최근의 움직임을 일단 보게 되면은, 이 최근에 거래량 자체가 눈에 띄게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각도를 보시면은 요때 1월 26일자부터 해가지고 거래량 자체가 뭐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죠. 이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당연히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 쪽에서 최대 명절 기간이 다가오면서 줄어드는 거래량이라고도 이제 볼 수 있겠지만, 매수세 자체가 그렇게 좀 강하지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세가 들어올 때는 뭐 여기까지는 흐름이 좋았죠. 근데 여기서 크게 빠졌어요. 이게 좀 짜증나는 부분이고, 여기서 회복을 하려고 했는데 전고를 못 뚫었어요. 또 전고를 뚫고 내려왔어야지. 전고를 뚫고 내려오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여기 38.9K인데 38.9를 못 갔어요. 여기서 고점 여기 고점이 38.7까지 갔다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상승 흐름을 어느 정도 우리가 확신이 들게 하는 차트들은 어떤 게 있냐면, 여기서 올려주고 이 고점을 다음 파동 때 넘겨줘야 됩니다. 그랬을 때 떨어져도 여기 38K 정도 부근 지지받고 여기서 좀 횡보하더라도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근데 여기서 올려치고 매갈이 없이 꺾이는 모습입니다. 여기를 못 뚫고 뚫어줬으면은 그나마 그러려냐겠는데, 못 뚫고 흘러내리는 그림 자체는 좀 상당히 짜증나죠. 매가리가 없다. 매수세 자체가 힘이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오늘 뭐 나스닥이 반등하고 내일 이제 메타나 구글 실적이 또 좋게 나왔을 때 나스닥이 이제 쭉 올라가주면은 비트코인도 쭉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상승을 위해서 지금 미리 조정을 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제 모든 차트는 좀 본상승이 나오기 전에 한번 준비 운동 한번 해주고 올리는 그림들은 원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좀 뺐다가 여기서 한번 또 뺐다가 나스닥 본상승. 왜냐면은 이 나스닥도 지금 너무 많이 빠진 구간이기 때문에 나스닥을 일단 살펴보면 충분히 나스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예상은 지금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이 이 정도로 반등을 쳐줬을 때 비트도 어차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한번 이제 좀 조정을 주고 요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나스닥이 어느 정도 그림을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을 너무 많이 줬고 지금 이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을 크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왜냐면 금리를 어쨌든 간에 이제 내린다고 했고 올린다고 했죠. 금리를 올린다고 했고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었고 또 이제 누구는 이런 얘기도 하죠. 지금 코로나 버블 막 빠지고 미국 증시가 반토막 날 수도 있다. 요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 제레미 그랜섬이라는 이제 전문가고 지난 100년간 4번의 슈퍼버블을 겪었고 이 사람이 2008년 서브프라임하고 하락장에 오는 거를 좀 몇 번 맞췄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하락장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저는 기업의 실적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거의 IT 버블이나 인터넷 시대 닷컴 버블 시대랑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지금 데리고 들어오는 거는 상황 자체가 좀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는 당연히 이제 좀 어느 정도 버블이 꼈었고 그땐 실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뭐 www나 뭐 닷컴자만 뒤에 이제 .com만 붙이면은 그냥 상승이 나오더는 말도 안 되는 시장이었고 실적이 없는 시장이었고 서브프라임은 당연히 이제 너무 위험한 대출과 그에 따른 파생 상품들이 너무 많이 말도 안 되게 뿌려진 상황에서 그게 터져서 연쇄적으로 이제 나왔던 하락이었고 지금은 일단은 그런 수준의 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올라간 이 나스닥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 구간에서 나온 상승은 이제 유동성이 만들어낸 상승이기도 하지만 이 뒤에는 이런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와 같은 엄청난 기술주들이 실적을 기반으로 나온 상승입니다. 이거를 단순히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게 올라간 만큼 마이크로소프트나 기업들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올라간 거고 실적이 지금 사상 최대치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도 지금 사상 최대 실적을 작년에 냈는데 이 상승을 단순한 거품으로만은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적이 기반된 상승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뭐 이 사람이 얘기하는 수준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락은 연세도 많아 보이시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락은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이 정도로 떨궜으면은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상하는 그림은 뭐냐면 여기서 반등 나오다가 3월에 연준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할 거예요. 아마 0.25% 올리겠죠. 그러면 두드려 맞습니다. 나스닥도 두드려 맞고 그 다음에 다시 서서히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월에 어느 정도 실적을 기반한 반등장이 나올 것이고 횡보하는 그림이 반등 후에 횡보하는 그림 좀 나오다가 3월에 금리 인하 시 한번 조정을 맞고 그때 조정을 두드려 맞고 쭉 연말까지 서서히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흐름도 그와 마찬가지로 갈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2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의 비트코인의 국가 안보 차원의 규제 행정 명령 요거를 발표를 하는데 과연 여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서 좀 비트코인의 좀 운명이 달려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주봉은 양호한 모양새로 그나마 양호한 모양으로 마감은 해줬지만 일단 월요일 지금 시간 기준으로는 조금 아침부터 하락을 해왔고 시원하게 아직 반등은 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따 11시 반에 나스닥이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면 비트코인도 반등을 하는 그림이 나올 것이고 그 반등의 크기 자체는 내일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미국에 있는 거대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달려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구간과 계속적으로 비교를 할 수밖에 없고 요때의 그림과 요때의 그림은 좀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죠. 바닥 찍고 올리고 내리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한 번 더
나락을 보냈다가 찐 상승이 나오는 그림.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2월달을 보내게 되면 이제 3월달에 금리를 이제 인상하겠다라고 발표하면 두드려 맞았다가 두드려 맞으면서 극도의 공포를 한 번 더 보여주고 그 이후부터 조금 이제 찐 상승하는 분위기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일단은 요런 식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짜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월달은 어느 정도 좀 횡보하는 그림, 그 다음에 3월 금리 인하시 한번 두드려 맞았다가 그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볼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2월달에 발표될 바이든의 행정명령, 비트코인 행정명령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부켈레 이제 엘살바도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트위터를 올렸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 전 세계에는 5천만 명 이상의 백만장자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의 비트코인을 소유하기로 결정했을 때를 상상해봐라. 하지만 비트코인은 세상에 2100만 개밖에 없다. 그들 중 절반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엄청난 가격 인상, gigantic price increase is just a matter of time이라는 거죠.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엄청난 가격 상승엔 시간 문제일 뿐이다, 비트코인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비트코인 들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엄청나게 찍어내는 달러에 비해서 비트코인은 2100만 개 딱 한정이 돼 있다라는 거고, 이미 고래들은 여러분들 엄청나게 매수를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100개 이상 보유한 주소들이 지난 2개월간 그러니까 엄청난 하락장 속에서도 6만 개의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더 구매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2달 동안 22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샀다. 거의 2조 7천억 원치입니다. 2조 7천억 원어치. 그래서 이 고래들이 가지고 있는 유통량의 그러니까 전체 유통량의 21%를 이런 고래들이 물량을 잡아놓고 있고, 얘네들은 비트코인을 팔지를 않습니다. 들고 있으면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단기적이 아니라 10년, 20년 플랜을 얘네들은 짜놓고 10년, 20년 뒤에 과연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들 10년, 20년 뒤에 그 10년이란 20년이란 기간 동안 달러를 미국에서 또 얼마나 더 찍어낼까요? 무슨 금융위기 비스무리 한 것만 터지면 그냥 달러 무지막지하게 찍어내는데, 10년, 20년 뒤에 지금 짜장면 한 그릇이 8,000원이라고 하면은 10년, 20년 뒤에 짜장면 한 그릇은 최소 2만 원은 넘죠, 여러분들. 그 원리예요. 비트코인은 그럼 그때 되면은 가격이 어떻게 될까? 10년, 20년 뒤에 최소 3배, 4배 이상은 올라가 있을 건데, 이거를 이미 똑똑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개미들이나 패닉사라는 거지 부자들은 쓸어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2017년 이후에 170만 개의 비트코인을 얘네들은 고래들은 계속 매수한다. 이때부터 그냥 계속 매수하는 거야. 안 팔고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지금 단기적으로 뭐 가격이 이제 왔다 갔다 좀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박앤세일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 꽂아서 엄청난 공포감을 이제 조성을 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개미들이 지금 시장을 떠나고 있죠. 네, 원래 그 과정 이후에 이런 식의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스닥도 여러분들 지난 나스닥의 역사를 보시면 조정은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나스닥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비트코인도 이렇게 가는 거죠. 비트코인은 더 가파르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2월달 바이든 그 행정명령,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요 내용이 좀 어떻게 나올 거냐를 좀 이제 우리가 좀 예측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미국의 지금 텍사스부터 해가지고 텍사스, 콜로라도, 애리조나, 뉴욕, 마이애미까지 해가지고, 마이애미는 이제 플로리다 주죠. 얘네들이 전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서 채택을 하겠다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지금. 이런 각 주의 움직임을 바이든이 여기다 찬물을 과연 끼얹을 수가 있을 거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번 연휴 기간에 결과적으로 중국이나 한국도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큰 축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건 맞죠. 그래서 이런 아시아 증시가 휴장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아시아 증시가 휴식을 가지는데 비트코인이 별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도 주도권이 이 중국이나 아시아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휴장 기간 중에 비트코인이 만약에 뭔가 어떤 큰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의 반대로 좀 주도권을 어느 정도 잡고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좀 살펴봐야 될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잠깐 살펴보면 지금 알트코인들도 저번 주에 많이 올랐던 코인들이 지금 다 음봉으로 좀 떨구고 조정에 들어가고 있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체인링크 신나게 올라가다가 지금 이제 조정 받고 있고,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도 잘 올라왔죠. 여기서부터 쭉 반등 주다가 이제 비트 꺾이면서 살짝 조정 구간은 들어가고는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빠졌죠. 빠졌다가도 도로 올리려고 그러고 다시 올리려고 그러고, 그리고 엑시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엄청나게 빠졌다가 여기서 좀 반등하나 싶었는데 도로 이제 좀 이제 크게 빠지고 있고, 그리고 플로우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랐죠. 바닥에서 이제 많이 상승 주고 잠깐 쉬어가는 그림 나오고 있는데, 이런 눌림은 사실 필연적이죠. 나올 수밖에 없는 눌림이었다. 그리고 이런 눌림 속에서도 이제 조금 힘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가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이제 코인들이 우리가 조금 이제 주목해야 되는 그런 코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지금 카이버 네트워크 주봉상으로도 바닥을 계속적으로 여기서 이제 흐름을 여기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이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는 거고, 또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탈중앙화 거래소 이제 덱스 관련 코인이에요. 지금 바이낸스나 뭐 OKX라든지 코인베이스에도 상장이 돼 있는 나름 좀 이제 근본 있는 코인이지만 업비트에서 거래량이 좀 제일 많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업비트에서 좀 가격을 좀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낸스에서도 어느 정도 거래량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김치 코인들을 제외하고 완전 잡코인을 제외하고 해외 거래소에도 어느 정도 상장이 되어 있는데도 이 구간에서 큰 상승이 없었기 때문에 다소 이 구간에 이제 남아있는 시체 물량들, 개미들 시체 물량이 조금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는 가볍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내려찍고 내려올 때 이때 쌓였던 이제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은 이 구간 6월부터 지금 이제 1월인데 거의 7개월 동안 제대로 상승이 없었어요. 바닥권에서 계속 이 구간에서 갈라다 말고 이 구간대를 굉장히 오래 다져줬기 때문에 이제는 이 카이버 네트워크도 한 4,000원, 5,000원 언저리까지는 이제 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일봉상으로도 쭉 계속 양봉 띄우면서 계속 올라가려고 하고, 지금도 자꾸 이거 전고점 요 라인 2200 여기 최고점이 2290이거든요. 2290원을 자꾸 돌파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흐름이 좋다. 그리고 디센트럴랜드도 흐름이 좋다.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선물 ETF와 현물 ETF의 차이, 그 다음에 현물 ETF는 언제 승인이 가능하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거고, 그 전에 일단 미국의 흐름 요즘에 좀 심상치 않은데 요 미국의 흐름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의 각 주 정부들이 암호화폐 산업 유치에 엄청난 경쟁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법정 통화라든지 금융 규정을 또 미적용하길 때 채굴 지원을 하겠다, 납세를 비트코인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겠다 하는 등 엄청나게 암호화폐 쪽으로 친암호화폐 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미시시피, 콜로라도, 텍사스, 애리조나 이런 정치인들이 저마다 암호화폐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텍사스주 공화당 주지사 후보에는 3명의 후보가 모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육성 정책을 내걸어서 암호화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 선거라고도 지금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굴 전력도 지원하고 텍사스를 암호화폐 파라다이스로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비트코인 요새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하겠다라고 하고, 블록체인 분야에서 미국을 리드하게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애리조나 주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부채 상환, 세금, 공공요금 납부하도록 하겠다. 미시시피 주에서도 디지털 자산 지원 법안을 주의회에 상정했다. 콜로라도 주지사도 암호화폐 가격 하락에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로 세금을 받자는 자신의 제안을 고수하고 있다. 마이애미도 내가 중심이 되겠다. 뉴욕 시장은 비트랑 이더로 지금 급여를 받고 있죠. 왜 이렇게 미국이, 특히 텍사스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비트코인의 채굴 성지로 지금 뜨고 있냐. 지금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조금 다른 데 비해서 싸다라고 합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활발한 투자로 전기료가 미국에서 가장 싼 주가 텍사스주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할 때도 그래픽카드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거의 대규모 공장급으로 채굴자들이 돌리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그거를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싸기 때문에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조금 이제 텍사스주로 좀 몰려들고 있는 현상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텍사스 주 정부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채굴업체를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매우 친화적인 곳이라고 이제 전해지고 있죠. 특히 미국의 해시레이트가 최근에 급증한 거는 중국의 채굴업체들이 미국 텍사스주로 대거 이전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채굴 업체들을 텍사스 주에 유치를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한 엄청난 이제 경제 효과가 텍사스 주에 이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 단위로 미국은 법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법이 다 달라요. 어디는 총기 소유가 합법이고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마리화나 의료용 마리화나는 합법이고 어디는 안 되고, 주마다 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마다의 그 하나의 좀 독립된 나라의 성격을 갖는 게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각 주 단위로 지금 뭐 뉴욕, 마이애미, 텍사스, 애리조나, 미시시피 전부 다 비트코인 가즈아를 외치는데, 과연 2월 달에 바이든이 여기다가 행정명령을, 부정적인 내용을 과연 발표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이든이 발표할 내용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어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규제를 확립을 하고, 지금 SEC가 현물 ETF를 왜 자꾸 이제 반려를 시키냐면은 명확한 규제가 없고 통제가 안 되는 상황 아니냐, 요런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밑그림을 확실하게 바이든이 그려주고, 알았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제대로 나라에서, 국가에서 통제하고 규제함으로써 좀 제도권으로 들여오고 투자자들도 보호하고 투명화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현물 ETF 승인해줘라, 요런 그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지금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지수를 따르도록 설계가 돼 있는 거고,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가격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현물 비트를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사가 직접 현물을 이제 구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보관도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기록해야 되고 보안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대비책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면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은 뭐냐면은 가상자산이 국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부할 수 없어요. 전 세계가 지금 비트코인에 좀 열광을 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미국은 기존의 달러에 대한 패권의 손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미국 달러의 위상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미국을 정점으로 한 국제 금융 질서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 바이든의 정책 중에 좀 포함이 되는 거고, 크립토 기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지금 여러분들 구글에서도 블록체인 전담팀 하나 좀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암호화폐에 이제 투자를 했을 때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런 명확한 지침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바로 현물 ETF 승인이라는 거죠.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하나 둘씩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 자체가 저는 이제 나쁜 쪽으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현재 캐나다에서는 현물 ETF 승인을 한 상황입니다. 그 캐나다에서 거래되고 있는 ETF 운용 자금 자체가 지금 거의 30억 달러 수준이거든요. 3조 6천억입니다. 3조 6천억. 캐나다가. 근데 미국이 만약에 현물 ETF 승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한 15조에서 20조 정도의 추가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비트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면은 1년 안으로 200억 달러, 한 달 내에 100억 달러의 자금 유입이 들어온다. 200억 달러면은 얼마냐면은 24조입니다. 24조.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도 나옵니다.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게 월가 월스트리트 증권 각종 IB 투자은행들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 각 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트코인 관련 법안들이, 이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안 될 거를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될 거를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미국 쪽의 움직임은 굉장히 좀 비트코인 친화적으로 지금 흘러가려고 하고, 최근에 가격이 떨어질 때도 코인베이스 쪽에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온 거를 우리는 이제 CVD 지표를 통해서도 다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뭐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러시아도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터키도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시장은 커지는데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딱 한정된 자원이죠. 그러면은 이 가격은 과연 어떻게 될까? 가격 상승이라는 거는 정해진 수순 아닌가, 시간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의 최고 경영자도 비트코인은 궁극적으로 금매의 시가총액을 추월할 것이다. 10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에 비유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는다. 금은 구시대의 유물이며 교환의 매개로서 가치가 극히 제한적이다. 비트코인은 93년 9월 최초 인터넷 그래픽 웹브라우저가 나왔을 때를 연상시킨다. 비트코인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했고 결과적으로 100만 달러를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12억이거든요. 100만 달러면은 비트코인 12억 간다. 요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래들도 계속 사고 있죠. 테슬라금만 보셔도 매수한 비트코인 하나도 안 팔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주 펀드 운영하고 있는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 테슬라가 굉장히 저렴할 때부터 테슬라를 사가지고 잭팟을 터뜨렸던 펀드로 유명한데, 여기 최고 경영자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2030년까지 100만 달러 12억 갈 거라고 정확하게 아까 서클 CEO가 예상했던 거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100만 달러,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 12억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암호화폐 사용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엘살바도르도 비트코인 법정화폐로 채택했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려는 나라가 계속 늘고 있다.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죠. 그리고 기술주도 최근에 좀 많이 하락이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술주. 여러분들, 저도 여기에 100% 공감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기술주라는 거는, 기술주의 핵심은 결국에 나스닥이고, 어떤 투자자들은 나스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잡주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가는 게 맞겠죠. 근데 실적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플 작년 4분기 매출 150조 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어요. 특히 아이폰 이 13이 중국에서 엄청나게 기록적인 판매량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버블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적이 기반돼서 상승이 터진 거를 어떻게 버블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 실적이라는 것, 그리고 기술이라는 거는 백도를 하지 않죠, 여러분들. 기술은 무조건 발전하게 돼 있어요. 반도체도 그렇고, 뭐 그래픽 카드도 그렇고, 애플의 아이폰도 13이 나왔으면 14가 나오고 15가 나오고, 갤럭시도 S22, 23, 24 접는 폰, 뭐 2번 접는 폰에서 3번 접고, 뭐 굴리고 접고 접었다 폈다, 이런 기술들이 무지막지하게 발전을 할 거고, 그리고 게임도 지금 단순히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하는 게임이 아니라 지금은 VR 안경 끼고 온몸을 휘두르면서 하는 게임이 나온 거고,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지속적으로 더 발전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달러를 찍어낸 게 있기 때문에 이 돈의 이 유동성이 전부 다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핸드폰 바꾸고, 자동차 바꾸고, 게임기 바꾸고, 컴퓨터 바꾸고, 가전제품 바꾸고, 인테리어 바꾸고, 소파 바꾸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기술주들의 발전은 더 극단적으로 기술주 위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술 기업들이. 메타버스만 보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가 블리자드를 82조 원에 인수한 것도 여기서 더 극단적으로 기술 발전의 최극점을 먼저 선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기술주가 죽을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이거를 무슨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비교하고 인터넷 닷컴 버블이랑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적을 봐야죠. 돈을 그만큼 찍어내고 있고, 그 돈을 기업이 빨아들이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추가해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 자체도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 이거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들이 너도 나도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까지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기술주와 블록체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가지고 같이 극단적인 기술 발전의 시대로 이제 접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었던 레디 플레이어 1 같은 그런 가상현실의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술주의 하락을 얘기한다? 그거 완전히 시대를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이 캐시 우드가 얘기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술 혁명의 시대죠,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던 것도 전부 다 기술 혁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반도체에 들어갔기 때문이고, 그거를 따라서 하이닉스도 들어갔었고, 그 전에는 이제 현대차도 자동차 시장으로 들어가고, 이 굴지의 대기업이 결국에는 기술을 추종하고, 기술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 기술이 기업을 바꿀 수 있고, 우리도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도전정신, 그게 한국이 결국에 선진국으로 들어가게 했던 힘이었거든요. 이 기술 발전을 믿는 나라들이 있고, 기술 발전 그거 되겠냐 이런 나라들이 있었어요.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버블을 얘기하고 시장 하락을 얘기하는 거는 단순히 차트만 보고 얘기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 있는 전 세계가 나아가고자 하는 흐름,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고 세대가 변하고 있는데 시대를 읽어야죠. 캐시우드처럼.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비트코인은 결국에 100만 달러, 50만 달러를 넘어서 50만 달러를 넘어서 100만 달러를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우리가 긴 호흡으로 놓고 봤을 때 이 결국에 이 블록체인 기술, 그다음에 이런 메타버스, NFT 이런 기술들은 최정점에 있는 지금 기술 트렌드거든요. 후발주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도 조만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받는다, 이런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구글은 다양한 분야의 블록체인 전문가를 지금 구하고 있다. 탈중앙화를 위한 목적으로 블록체인 전문가를 지금 채용하고 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IT 테크 기업들 있죠. 여러분들 예전에 공각기동대라는 만화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지금 머스크가 추구하고 있는 뇌에 칩을 이식하는 기술이 이제 뉴럴링크라고 하는 기술이고, 만약에 이제 인간의 뇌를 좀 기계화시키고 인터넷이랑 연결시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과거에 공각기동대에서 나왔던 게 정확히 실현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제 과거 SF 영화들을 보더라도 국가의 위에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기업은 결과적으로 국가의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거는 실현되고 있죠. 여러분들 애플의 핸드폰을 미국에서만 쓰냐? 아니죠. 전 세계가 쓰고 있습니다. 구글이 하고 있는 구글 검색 엔진이라든지 유튜브를 미국만 쓰냐? 아니죠. 전 세계가 쓰고 있죠. 이미 이런 거대 IT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이런 기업들은 국가 미국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전 세계를 이제 무대로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보다 이런 글로벌 IT 기업들이 가지는 힘이 더 세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정부는 그거를 우려하기 때문에 반독점권, 기술주 거대 공룡 기업들의 반독점 법안을 이제 내가지고 얘네들을 규제하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주들이 거기에 지금 굴복을 하고 있냐?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네가 추구하는 건 탈중앙화, 미국의 어떤 규제를 벗어나가지고 그냥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기업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탈중앙화라는 거는 지금 단순히 비트코인을 뛰어넘어서 이 전 세계 기업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되어버렸어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기업이 되겠다. 니들이 자꾸 우리의 기술 발전을 억제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너네 필요 없다. 우리는 그냥 전 세계로 뛰어들어가고 이 IT 세계, 이 인터넷 세계에서 무한한 기술 발전과 함께 전 세계를 휘어잡겠다라는 게 이런 IT 공룡 기업들이 결국에는 추구하는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탈중앙화 정신, 비트코인의 가장 핵심 정신이죠, 여러분들. 이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비트코인 지금 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우리가 좀 더 긴 호흡을 유지했을 때 우리가 향후 1년, 2년, 5년, 10년 뒤에 비트코인 가격을 여러분들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작은 흔들림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비트가 쏘게 되면은 이 이더리움 기반 이런 이제 알트코인들도 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구글이나 이런 글로벌 기업에서 또 코인을 만들어서 또 상장시키고 하면은 또 우리 같은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또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지금 결과적으로 전 세계 기업들이 탈중앙화 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원래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건국하고 나서 미국이 추구했던 방향도 결국에는 탈중앙화였죠. 그 결과적으로 주 단위로 다 별도의 법안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방이지 않습니까? 그냥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연합이라는 거죠. 어느 한 곳이 중심축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나눠서 연방들이 각자의 스타일대로 줄을 꾸려 나가는 그런 스타일. 자, 그래서 일단은 미국 쪽에서 좀 긍정적인 이런 움직임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가 이 시장에서 지금은 굉장히 공포 구간이기도 하지만 저가 매수의 기회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래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2월 달에 발표할 이제 바이든의 정책, 그 이후에 선물 ETF, 이제 과거에 우리가 선물 ETF 승인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아갔거든요. 그리고 현물 ETF를 이제 이런 구간에서 현물 ETF를 승인해버리게 되면 또 이 정도까지 상승이 나오고 한번 눌리고 요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항상 단기 시세 차익을 또 노리고, 떨어지면은 또 공포에 휩싸여서 패닉셀하고 이러는데 좀 그러지 마시고 좀 긴 호흡을 갖고 좀 여유를 가지시고 좀 지켜보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스닥과 같이 움직인다, 이런 대형 IT 기술주들이랑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쁜 게 아닙니다. 나스닥은 무너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제 설 연휴 기간인데 일단은 저희는 뭐 연휴 기간에서 계속 지금 시장 지켜보면서 흐름 보면서 그렇게 지금 대응을 할 예정이고, 설 연휴에 정말로 편안한 시간, 가족들과 좀 행복한 시간 그렇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피치를 올려서 시장 뉴스들을 좀 전달을 해드렸는데, 저는 이제 글로벌 경제 지표라던가 저 거시적인 상황이라던가 특히 미국 상황이라던가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흐름이 좀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2월달 좀 굉장히 중요한 발표가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나올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너무 단기적인 흔들림에 여러분들 너무 흔들리지 마시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저는 좀 더 이제 좋은 내용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스닥 움직임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약하게 좀 상승 출발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뚜껑 열어봐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 11시 반 또 시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